이번에는 이제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상황을 보겠어요. 360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경까지 다 뺏기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안부로 그냥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 훌륭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손문이에요. 손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360쪽이에요. 그 손문이 나타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중국은 그냥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침탈만 당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360쪽. 신의 혁명. 드디어 이게 나타났구나. 이게 신의 혁명은 뭐냐면은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그 전에는 뭐 황제다 그러면서 봉건주의야, 봉건주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다 왕에 의한 봉건주의예요, 봉건주의.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직 산업혁명도 이루지 못해. 유럽은 산업혁명이 이룬 지가 벌써 300년이 됐어. 근데 우리는 산업혁명 둘째치고 그냥 농사짓는 봉건주의야. 자, 신의 혁명,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순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중국 얘기지만 저 기분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강대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어려운 나라 함부로 대하는 거는 하나님 눈으로 볼 적에 안 맞아요. 자, 손문은 중국 대륙의 공산당이나 대만의 국민당을 포함하여 모든 중국인들에게 국부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국부예요, 국부. 그는 1866년 광동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동성은 당시 서양 세력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여기 본당신부님 같으셔요. 본당신부님도 저기 양평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벽돌 공장하고 계셨어. 그래서 저는 벽돌 공장 아들집이야. 수원에서 수원산업사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벽돌 부럽고 기와 찍는 거 얼마나 물 주고 돌아다녔는지, 물 주고 나면 또 다시 금방 다 말라버려. 그러면 또 줘야 돼. 학교 갔다 오면 매일 그 일만 했어. 내 친구들이 풀장 좀 가자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 번도 못 가서 아직도 수영을 못해. 매일 그냥 그 물만 주다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벽돌, 부럽고 기와 이거 다 찍을 줄 알아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거 찍는 거. 뭐 누구든지 찍어야지 뭐. 사실 가난하니까 뭐든지 먹는 거죠, 뭐 다 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손이 크고 발이 커요. 왜? 그거 겨울에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과 발이 동상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매일 비벼대니까 커지더라고. 그래서 손과 발이 크고, 또 하나 큰 데가 있어. 또 하나 큰 데가 어디가 큰 거냐 하면 귀가 커요. 왜냐면 귀도 동상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비벼댔더니 그 손발 귀가 저는 커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본당신부님은 이신부님은 농부의 아들, 순원도 농부의 아들. 광동성은 당시 서양 세력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그가 태어나는 태평천국이 중국을 휩쓸다 막을 내린 지 2년 뒤다. 손문은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했다. 10세 때 마을의 서당에서 공부했으며 10세 때는 형이 있는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서양 학문을 접하게 된다. 그의 형은 소작인이었는데 1871년에 하와이로 이민을 가 농장 경영에 성공했다. 손문은 얼마 후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1886년에 의학을 공부하고 1893년에 광주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의술을 베푸는 것보다
중국의 현실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개혁되어야 된다. 한국 정치가 개혁되어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살 수가 있다. 이게 양당으로 갈라졌다든가 당파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나라는 한국 국민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피 흘림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모범적인 이런 지도자를 갖다가 찾아보려도 찾아보면 어려워. 그 지도자들끼리 서로 헐뜯고 그냥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청소년들은 밤마다 울어요. 여러분들 많이 울었죠? 저도 매일 울고 있어. 이게 나라야?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야? 대통령 선거가 진짜 축제가 되고 저런 서로 겸손한 모범을 갖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이 닮아가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어쩌면 그렇게 헐뜯죠? 못 쓰죠? 이런 거 없어져야 되죠? 정당하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죠? 다 죽어 있을 사람들이야. 근데 몇 년도 안 남았는데 좀 모범 좀 보이고 살지. 그냥 TV 보면 그냥 TV에 안 켜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가장 인격자다. 가장 정말 그래도 그나마 인격자다. 그런 사람들 뽑아야 돼요. 맞죠? 네. 저는 어느 당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인격자. 그분을 갖다가 우리 여태까지 성장해온 살아온 어떤 우리들의 인격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분을 갖다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1894년 11월 하와이로 건너가 홍중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홍콩에 홍중회 본부를 설치했다. 그를 비롯한 혁명가들의 목적은 만주국을 몰아내고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즉 홍중회는 청조타도와 공화국 수립운동을 지향하는 최초의 혁명단체였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이런 단체를 갖다가 결성하게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 다니면서 그냥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가서 샤핑이나 해가지고 물건이나 많이 사다가 그냥 여기서 장사나 이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한번 다녀도 외국 다녀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361쪽에 7번째 줄 보죠. 그는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해외인 중국인들에게 혁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여행 중 영국에 이르렀을 때 청조의 동상함 관리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구세일증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여행은 소문으로 하여금 서양 자본주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의 새로운 중국 사회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의 중심 사상인 삼민주의도 이 여행에서 큰 틀이 잡혔다. 미국 다녀보니까 중국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중심이고,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는 주변 국가는 다 오랑캐라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손문이 이제 중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삼민주의를 개척해요. 이 삼민주의가 뭐냐?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민권주의. 국민이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 지도자가 가진 게 아니고 국민이 이 나라의 권리를 가진 것이다. 민생주의. 국민이 살고 봐야 된다. 의식주가 최고다. 이게 살지 못하면 매일 저들에게 그냥 저 지도자들에게 그냥 종속돼가지고 이게 사는 거냐? 아니다. 국민이 나의 의식주, 나의 어떤 행복을 갖다가 내가 추구할 수 있도록 저들은 지도자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들이 우리 세금 함부로 끌다 자기네들이나 부기 누리고 이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손문이 지정한 삼민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도 빨리 개몽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도. 손문을 비롯한 혁명세력은 1900년대 여러 차례 무장 봉기를 시도하지만 큰 결실을 못 봤다. 그러나 혁명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난 계기는 의외로 철도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에 364쪽 보세요. 364쪽. 혁명 세력의 상징인 손문이 밑에서 7번째 줄. 밑에서 7번째 줄. 12월 25일 귀국하여 상해의 모습을 나타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이 귀국하지를 못했어요. 그 독립혁명,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야 귀국해요. 그러나, 지금, 손문은 지금 그 외국으로부터의 막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여러 나라를 다 견문하고 나서 상해로 들어와요. 손문은 혁명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29일 임시 대총통 선거에서 손문은 각성 대표들의 압도적 지지로 임시 총통에 선출되었다. 1912년 1월 1일 남경에서 정식으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선포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신의 혁명이라 하였다. 다음과 같이 혁명 정책이 발표됐다. 자, 신의 혁명. 중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이것을 손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자, 이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죠. 1번. 아편의 재배 및 흡연 금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편 먹으면 민족이 망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전족 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면 중국인들이 여성을 갖다가 차별해가지고 여성이 함부로 여행하고 여성이 막 이렇게 전세계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해지지. 똑똑해지면 이제 저기 뭐야 남자가 좀 이게 힘들지. 그래, 지도자들도 여성이 막 똑똑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나라 운영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여성의 발을 갖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묶어둬가지고 그냥 고양이 말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고양이 말만, 이게 전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중국인들 여성들 저 신발 보면 꼭 그 고양이 신발 같잖아요. 이게 전족 금지. 여성 발을 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꼭 묶어두냐? 여성이 남성 발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 왜? 애를 잘 낳고 애를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애를 잘 기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안 그리고요. 현대로 올수록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전족 금지. 가혹한 형벌의 금지. 그냥 국민들 잘못하면 얼마나 형벌이 센지. 자기네들은 그냥 다 피해가면서.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무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신매매, 도박의 금지. 인신매매, 누구 매매했어요? 여성 매매했죠, 여성. 제가 지금 큰 소리 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셔요? 저 얼마나 화가 나는데. 여성을 갖다가 인신매매하듯이 팔고 돈 없으면 여성을 갖다 사창가에다 팔아갖고 돈 받아먹고 이게 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 그죠? 손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보시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중국 사람이지만 바로 나 지금 중국 여사 통틀어서 나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내가 진짜 몇 년 만이냐면은 기원전 500년 2500년대 태어난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 이후로다가 지금 내가 처음에 알았어요, 손문을. 그때 이후로다 처음이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 없어. 그 다음에 천민신분의 해방. 이 세상에 태어나면 평등인데 태어난 자체가 다 평등해요. 천민이 어딨고 귀족이 어딨고 양반이 어딨고 쌍놈이 어딨냐고. 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더 어머니 얼마나 정성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천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전쟁을 중국과 우리나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제 약간 성질 나야 안 나요? 근데 저 성질 나도 조금밖에 안 나요. 왜냐면 엄청이 커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쁜 얼굴도 할 거냐. 근데 저 얼굴 자체는 경외스럽죠. 제가 목소리는 높이지만 얼굴 자체는 경외스러워요. 은총이 크니까. 그러나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알아들 건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힘주어서 얘기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오사운동. 오사운동 정말 멋진 운동이에요. 오사운동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것이 중국이 제가 이제 설명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만 해드려요. 나머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914년에서 18년에 끝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리에 모여서 강화조약이라는 파리 조약을 맺었어요. 파리 조약을 맺는데 승리국들이 다 나름대로 이권을 챙길 거 아니에요. 다 챙기는데 미국도 챙기고 그 다음에 영국도 챙기고 연합국 그러니까 승리국들은 일본도 챙기고 다 챙겼어.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에 아편 전쟁 이후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있고 나라도 땅덩어리도 뺏긴 것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승전국이니까 중국도 뭔가 이권을 좀 차지할 줄 알았어. 아편 전쟁 이후다 수없이 손해봤잖아. 챙길 줄 알았는데 챙기긴 뭘 챙겨? 중국은 챙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적에는 화가 나야 안 나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냐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패전국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뭘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챙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 일본은 오히려 챙기잖아. 일본은 끝나고 나서는 빨리 선진국들한테 아부해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평화조약 맺고 저저저거 다 했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원래 갈라져야 될 나라는 누구예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그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일본이 남북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적에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뭐 했냐고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김구보 이 사람들 제가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당시에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연합군에 일본이 갈라지면 갈라지면 우리가 갈라지자.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이권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손해만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오사운동이에요. 오사운동.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런 파리 조약은 파리에서 맺은 조약은 무효다.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인들은 아시겠어요? 이래가면서 강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이때 이후로다가 자 제가 368점 밑에서 7번째죠. 우에서 세 번째죠. 5월 4일 오후 천안문 광장에는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20일 개조를 취소하라, 청도를 반환하라, 매국노를 타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휘두르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에 대해 21조 요구의 파기, 산동만두의 권익 반환, 친일 관료의 파면 등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그들의 의사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각국 공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몰려갔으나 정치관과 군대에 의해 저지당한 그때 시위 대표들이 진정서를 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장종상, 육종여동 함께 3인의 매국노로 진단받고 있는 주현임의 집을 습격했다. 그는 군벌정부의 교통총장으로 중국의 이권을 외국에 넘기는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았다. 주이름은 이미 도피한 후였다.
우리나라 보면 친일 세력들이에요. 시위대는 응접실에 걸려있는 일본 천황의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짐을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32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5일 학생들은 체포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시위는 이제 시민의 손으로 넘어갔다. 7일에는 북경에서 일본 상품 배척 집회가 열렸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4일 학생운동 금지령을 내리고 베르사유 강화 조약을 조인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더욱 격분한 북경 학생연합회는 19일부터 동맹이관을 하기로 결의했다. 동맹이관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과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저항하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나오는지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다가 뭐가 있냐. 이제 1917년 2월에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서 공산당이 창설돼요. 그 창설된 걸 보고 나서 우리도 저거를 이제 닮아야 된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소련에서 일어난 공산당 혁명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문화대혁명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문화대혁명과 함께 제가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을 다음 주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